안녕하세요. 2020년 겨울학기 수학적 사고 3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이상적분, 뒤쪽 부분을 또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무한구간인 경우의 이상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무한구간 중에서 두 가지 경우를 공부를 했지요.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b까지 이렇게 생긴 구간, 또 하나는 A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생긴 구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의 이상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의를 해볼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생긴 이상적분은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둘로 나눠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적당한 a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a를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그 피적분 함수 fx의 원시함수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원시함수를 계산했을 때 가장 간단한 답이 나오는 케이스, 그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즉 A를 선택하는 것은 대문자 F에 A를 대입하면 이 값이 복잡해지면 안 돼요. 그럼 어렵겠죠? 그래서 이 값이 간단하게 이렇게 되도록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FA가 간단하게 되는 A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둘로 나눌 때 여기 A까지 적분을 이상적분을 생각했으니까 A에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값이 다르면 안 돼요. 해서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두 개의 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당연히 두 개의 합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둘 다 존재해야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는 이 두 개의 이상적분의 합으로 나눠 놨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이것하고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것의 합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 두 가지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정의를 해서 계산도 해봤습니다. 이 두 값이 모두 존재해야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하고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전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모두 존재하면 예, 모두 존재하면 그 합으로 이 값이 결정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존재할 때만 이 값이 존재하는 겁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도 존재하고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도 존재하고 둘 다 존재하면 그 두 개를 합한 값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둘로 나누셔야 돼요. 둘로 안 나누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상적분이 아닙니다. 다른 값입니다.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이상적분을 계산한 거고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했으면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를 적당하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A는 FA가 간단하게 되는 걸 선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배웠던 이 각각의 이상적분 반쪽짜리에 대해서 정의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a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각각을
다른 변수로 표현하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같은 변수로 표현해서 무의식적으로 '이거 같은 거구나.' 하고 합해서 처리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시 다른 값이 나와 버려요. 그렇게는 안 되고 변수를 따로따로 쓰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쪽 이상적분부터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변수를 t로 써 볼까요? 인티그럴 t부터 a까지 fx dx 이걸 계산하고 거기다가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해서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상적분은 이제 다른 변수를 써요. 여기서 t라는 변수를 사용했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이쪽은 s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인티그럴 a부터 s까지 fx dx 계산하시고 무한대까지 적분할 거니까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하시면 돼요.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 이상적분이 존재하는 거고 극한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이상적분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 극한으로 나눠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극한이 모두 존재해야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는 존재하는 거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것을 아까 하나로 쓰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로 쓰는 것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플러스 s까지 같은 변수를 썼죠. 그렇죠? 그리고 fx dx를 계산하고 거기다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하고 극한을 취했어요. 언뜻 보면 s가 무한대로 가니까 위에 있는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아래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똑같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예, 우리는 정적분의 정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보고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게 정적분의 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상적분하고는 다른 값이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예. 해서 이렇게 하나의 변수로 쓰면 무의식 중에 이런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t로 쓰고 여기는 s로 써서 두 개가 다른 거다라는 걸 꼭 생각하고 값을 내셔야지 똑같이 t로 썼다가 각각의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다가 같은 t니까 그냥 합칠 수 있는 경우에 합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표현한 것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하고는 다른 값이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완전히 필요 없는 값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것의 이름을 소개할 텐데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값은 즉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랄 마이너스 s부터 플러스 s까지 fx dx 이 값은 fx라는 함수에 콧이라는 수학자가 처음에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콧이라는 수학자 이름을 붙여줘요. 콧이의 principal value라고 불러요. 그래서 콧이 할 때 C하고 principal 할 때 P하고 V 할 때 value 할 때 V하고 써서 CPV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콧이의 으뜸값이다라고 불러요. 예, 해서 이건 코시의 으뜸값이지 이상적분이 아니다. 코시의 으뜸값하고 이상적분은 다른 거다. 예,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쪽 구간으로 무한히 가버리는 이상적분을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예제 3번 볼까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 분의 1 dx. 자, 그럼 우선 이상적분이니까 둘로 나눈다라는 거 꼭 생각하셔야 되고요. 원시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 두셔야 그래야 어떤 A를 선택할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미분에서 이 값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아크텐전트 x입니다. 그렇다면 아크텐전트 x가 가장 간단하게 나오는 그 x의 값이 뭐냐라는 건데
우리 알고 있죠? 아크 텐전트 0을 계산하면 0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크 텐전트 0이 0이니까 제일 간단한 수예요. 이것보다 더 간단한 건 없죠. 그래서 A를 0으로 선택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선택하면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A를 0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면 정의대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는 둘로 나눠요. 0을 선택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플러스 다시 이어서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어렵지 않죠? 예, 이제 각각의 이상적분의 정의를 쓰면 돼요. 왼쪽 것부터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계산하고 리미트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자, 그럼 여기에 변수 t를 썼으니까 오른쪽 이상적분은 다른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s를 사용할까요? 오른쪽 것은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dx. 그러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극한을 취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 계산합니다. 왼쪽 것부터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원시함수가 아크텐전트 x. 그렇죠? t부터 0까지 적용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고 오른쪽 역시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원시함수가 아크텐전트 x. 그렇죠? 해서 0부터 s까지 구간 적용하고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사용하는 유용한 적분 공식이 있지요. 인티그럴 a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dx. 이 값은 a분의 1 아크텐전트 a분의 x다. 예,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예, 요거 다시 한번 이번 시간 끝나면 연습해 보세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기본형이 나왔을 때는 얼마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었을 때는 예, 그것을 무엇인가의 제곱이라고 두고 a를 생각해서 a를 가지고 a분의 1 아크텐전트 a분의 x 이렇게 쓰면 바로 답을 쓸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대입합니다. 아크텐전트 0, 아크텐전트 t 빼줄 거니까 아크텐전트 0에서 아크텐전트 t 빼준 거. 이쪽도 마찬가지. s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s, 0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0. 그렇죠? 그런데 아크텐전트 0은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0을 선택한 거고 그렇다면 이 파트는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 여기 남는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남는 거에 극한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쪽은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아크 텐전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가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아크 텐전트 안에 있는 s가 무한대를 향해서 가주면 아크 텐전트 s라는 것은 2분의 파이를 향해서 가지요. 그렇죠? 예, 우리 텐전트의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해 가지고 아크 텐전트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렇죠? 아크 텐전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텐전트의 그래프를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텐전트의 그래프가 우리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2분의 파이를 못 넘어가요. 그 안쪽에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텐전트의 그래프를 y는 x에다가 대칭 이동하면 아크 텐전트는 위로는 2분의 파이를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어갈 수가 없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크 텐전트 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 이쪽 그래프로 계속 가면 x가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 텐전트 x는 2분의 파이로 접근한다라는 극한을 알려주는 거죠. 이 극한을 기억해 두세요. 자, 이쪽으로 계속 가면 역시 이 직선에 접근해 가는 거니까 이건 수평점근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왼쪽 그래프가 얘기해 주는 극한은 리미트 x가 왼쪽으로 계속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크 텐전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라는 극한을 얘기해 주지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극한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크 텐전트 안쪽에 있는 변수가 무한대로 가면 아크 텐전트는 2분의 파이로, 아크 텐전트 안쪽에 있는 변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아크 텐전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접근한다. 이 두 개의 극한을 이번 시간 끝나면 또 연습해 보세요. 자, 그럼 이쪽에 여기 아크 텐전트 t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갑니다. 여기 아크 텐전트 s 하는 것은 2분의 파이로 갑니다. 근데 아크 텐전트 s는 부호가 플러스니까 2분의 파이. 그렇죠? 근데 아크 텐전트 여기 t는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면 앞에 마이너스가 또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한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뒤에 거는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래서 앞에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두 개 더하면 파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이상적분은 파이라는 값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그럼 앞에서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이 값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아까하고 달라진 게 여기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것만 있으면 아크 텐전트인데 뒤에 x가 있으니까 1 플러스 x제곱분의 x라는 것은 1 플러스 x제곱을 미분하면 2x니까 2x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에다가 다시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적분은 인티그럴 1 플러스 x제곱분의 x dx라는 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여기 뒤쪽에 있는 거 이 값은 인티그럴 1 플러스 x제곱분의 2x dx라고 두고 앞에 2분의 1 이렇게 쓰면 돼요. 해서 2x를 1 플러스 x제곱의 도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로그죠. 그런데 여기 분모는 0보다 크지요. 그렇다면 절대값 필요 없죠. 그래서 이 원시 함수는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역시 아크 텐전트 파트가 있으니까 a는 0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둘로 나눕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는 0을 선택해서 둘로 나눴어요. 이상적분을.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플러스 다시 0부터 무한대까지 이어서 인티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 다 됐죠. 그렇다면 양쪽 이상적분의 정의대로 왼쪽 거 인티그럴 t부터 0까지 계산하고 t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주고 오른쪽 거 인티그럴 다른 문자를 써서 t와 다르게 s로 써서 0부터 s까지 적분해주고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다 됐죠. 자, 그렇다면 두 개의 원시 함수를 알아요. 그렇죠? 이걸 계산합니다. 이쪽 한쪽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기부터 오른쪽 거부터. 그렇다면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인티그럴 0부터 s까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라는 것은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원시 함수가 아크 텐전트 x 1 플러스 x제곱분의 x라는 것은 금방 여기서 했듯이 원시 함수가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 그렇죠? 자, 그럼 0부터 s까지 계산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대입합니다. s를 대입한 것은 앞에 아크 텐전트 s. 그렇죠? 거기서 0 대입한 거 뺄 거니까 아크 텐전트 0 빼주고 뒤에 거 s를 대입하면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 0을 대입한 거 빼줄 텐데 마이너스 2분의 로그 1 플러스 0의 제곱 그렇죠?
0의 제곱 0이고 1 더하면 1이고 로그 취하면 로그 1이니까 로그 1은 0이지요. 그러니까 이 뒤쪽 부분은 0으로 없어지지요. 아크 텐전트 0, 0이지요. 이 뒤쪽 부분도 0으로 없어지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아크 텐전트 S하고 여기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만 남았어요. 거기다가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할 겁니다. 그렇다면 안쪽에 아크 텐전트 안쪽에 S가 무한대로 가니까 아크 텐전트는 2분의 파이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은 2분의 파이로 갑니다. 하지만 이쪽에 뒤에 있는 이 값은 어떨까요? s가 무한대로 가니까 s제곱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다 1을 더해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다면 로그를 취해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예, 로그, 예, 우리가 이렇게 자연 로그의 그래프를 알고 있습니다. 로그 x. 그렇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x, 예,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렇다면 거기다가 2분의 파이 더해봤자 예,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 극한이 무한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 오른쪽 걸 계산했어요. 오른쪽 이상적분. 무한대로 발산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계산할 이유도 없어요. 그렇죠? 둘 다 존재해야 전체가 존재하는 거니까. 하지만 연습을 위해서 이 왼쪽 거 계산 안 했는데 이번 시간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걸 계산해 보세요. 똑같이. 그렇게 해야 연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하나 계산할 필요 없이 예, 이렇게 전체는 발산한다라고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금방 본 거에서 이 같은 문제에서 그럼 CPB는 얼마가 될까라는 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적분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적분한 것을 둘로 나눠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하고 0부터 무한대까지 둘로 나누니까 하나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왼쪽 거를 예, 계산해 봐도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둘 다 존재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왼쪽 건 연습해 보시고 예. 근데 어쨌든 하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나머지 하나 계산할 필요 없었고 그래서 전체는 계산이 안 된다, 발산한다, 예, 값이 없다라고 결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CPB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같은 문자로 쓰는 거였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s부터 플러스 s까지 놓고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x dx라고 두고 계산해서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같은 문자로 놓고 극한을 취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놓으면 여기 원시함수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 하는 것은 아크텐전트 x고 1 플러스 x제곱분의 x라는 것의 원시함수는 2분의 로그 1 플러스 x제곱이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s부터 플러스 s까지 한꺼번에 놓고 계산한 다음에 s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한번 취해 볼까요? 자, s를 대입하면 아크텐전트 s, 그렇죠? 예, 그리고 마이너스 s 대입한 거 빼줄 거니까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 부분 s를 대입하면 2분의 로그 1 플러스 s제곱, 거기서 마이너스 s 대입한 걸 빼줄 텐데 마이너스 2분의 로그 1 플러스 마이너스 s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게 같은 문자를 쓰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s제곱인데 여긴 마이너스 s였지만 제곱을 하니까 s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1 플러스 s제곱, 여기도 1 플러스 s제곱의 로그 취한 거예요. 그렇죠? 앞에 2분의 1 똑같이 곱해져 있고. 그러고 보니까 이 값과 이 값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쇄돼서 사실은 이상적분에서 이 값 때문에 값이 없었던 건데 값이 없도록 해주는 이 부분이 같은 문자를 쓰니까 상쇄돼 가지고 미리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사라져 버립니다. 예, 두 개가 같은 거니까 빼주면 0이죠. 그렇죠? 해서 결국은 이쪽 극한만 남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s가 무한대로 가면 아크텐전트 s 2분의 파이로 가고 예, 마이너스 s 하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니까 아크텐전트 마이너스 s라는 부분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두 개 더해서 파이가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코시의 프린서플 밸류 CPB는 예, 이 뒤쪽에 이상적분을 계산할 때는 따로따로 하니까 값이 없었던 건데 같은 문자를 쓰니까 그냥 상쇄돼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값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 항을 없애버렸으니까 CPB는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 값은 이상적분과 다른 값이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CPB는 값이 있네요. 그런데 이상적분은 값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상적분하고 CPB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는 건데 인티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이 만약에 존재하면 예, CPB도 존재해요. 그리고 두 개는 같은 값입니다. 하지만 여기 예제에서 보듯이 CPB가 존재한다고 해가지고 이상적분도 존재한다라는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거꾸로는 안 갑니다. 한쪽만 가는 거예요. 이상적분, 예,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두 개 더한 그 값이 존재한다 그러면 CPB도 존재해요. 하지만 거꾸로는 안 된다. 여기 예제가 보여주고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이상적분에 대해서 이제 무한 구간에 대해서는 다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불연속점을 갖는 케이스를 연습을 해볼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